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도 특히 올해, 그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 아직 큰 거 아직 남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크립토 거래소 비트맥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6만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됐던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8,9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종종 너무나 단기 폭락이 이제 이렇게 심하게 나올 때 뭐 사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뭐 버튼을 잘못 누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종종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코인의 변동성이 큰데 자, 이런 뭐 실수가 됐건 오류가 됐건 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더 큰 공포감을 가질 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그 선물 포지션이 계속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격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지금 그 증거금이 다 이렇게 청산이 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 보면 되겠죠. 지난 3월 6일 엄마 미안해 비트코인 1억 되기 직전에 폭락을 한번 했다. 개미들이 비명을 질렀다.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데요. 뭐 비트코인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순간 한 10% 정도, 뭐 한 7, 8% 정도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폭락이라고 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이제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19일자인데요. 저 1억에 물려 있습니다. 조정 겪는 비트코인 반등은 언제 나올까? 제가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죠.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패닉셀. 패닉셀 하는 순간 기회는 없어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포모 매수죠. 지금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모에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됩니다. 싸게 사는 것의 반대죠. 포모 매수하지 말자. 자,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초저가에 파는 거. 이게 패닉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쉽지 않죠. 투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피터 시프가 뭐 잊을만 하면 나타납니다. 특히 이렇게 가격이 좀 재미없을 때, 지지부진하고 한 번씩 조정 나올 때 비트코인 80% 이상 하락 가능하다. 뭐 금을 파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 뭐 이해합니다. 과거에도요. 이런 비트코인 폭락 발언 많이 했었죠. 근데 한번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가 항상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SEC가요, 내년 예산 우리 한 2천억 정도 더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겠다.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걸 보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조지 소로스, 뭐 유명한 어떤 면에선 좀 악명 높은 투자자인데요. 구리를 사고 싶었는데 그때 처음 했던 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리를 사려면 시장에 가서 구리를 그냥 매수 주문을 내면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구리를 전량 매도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 연락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이제 프린팅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을 때 그때 뭘 삽니까? 구리를 샀습니다. JP 모건 2017년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 발언한 다음 그 바로 다음 주말에 유럽에서는 비트코인 ETP가 있었거든요. 50억 원어치 펀드로 샀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자, JP 모건은 지금 뭡니까? 블랙럭에 비트코인 대리점 두 개 중에 한 곳이 바로 어디다? 블랙럭입니다. JP 모건입니다. SEC가 과거, 뭐 지금까지도 코인을 학대하고 있죠. 증권이라고, 불법이라고, 미등록했다고 고소장 날리고, 뭐 여러 가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학대만 할까요? 코인 시장,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감독을 한다는 명분으로
예산도 더 받고 직원도 더 뽑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인 시장 커진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커질까요? 썸네일 첫 화면에서 보셨던 그 검은 돌. 자, 블랙락이 시장을 장악했죠. 세계 최대 일본의 공적 연금입니다. 투자 다각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뭐 예상한 대로 다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매크로 환경 지금 전 세계 뭐 일본만 지금 고령화 사회입니까? 유럽은요, 미국은, 우리나라, 중국 이제 애를 안 낳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연금 이거 어떻게 해줍니까? 뭐 적게 나고 많이 받는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뭘까요? 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는 게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여기에서만 연금이 비트코인 투자할까요? 이건 그냥 이제는 거의 뭐 상식이죠. 코인 투자 이제는 이게 필수입니다. 이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뭐 1%에서 5% 정도 담는 거 이거는 뭐 확정된 미래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전 세계 연금만 살까요? 국부 펀드만 사겠습니까? 대기업들, IT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기업 내 사내 보유금으로 그냥 조금씩 쟁여 넣는 거죠. 은행들, 이거 이제 BIS에서 25년 1월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살까요? 이더리움이겠죠. 그 다음 뭘까요? 우량 알트코인들. 자, 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점점점 파이와 시장은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금융위와 법무부에서 가상자산 범죄 패스트 트랙을 이거 도입을 추진하겠다. 뭐 이제 뭐 이상한 불공정 거래가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절차 생략하고 검찰에 바로 넘겨버리겠다. 사실은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ETF다, 뭐 세금이다, 여러 가지 이전에 범죄 방지 제도를 뭐 이렇게 보완을 한다는 차원이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이제 소위 재산 공개할 때요. 뭐 부동산 있고 주식 있었죠. 뭐 땅이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미 코인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공산 국가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개인의 코인 보유를 이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예정입니다. 코인을 의심하시면 이제 의심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10T인데요. 10T 홀딩스의 설립자가 비트코인 20만 달러 생각보다 쉽게 갈 것 같다. 이 이제 10T라고 하는 게요. 이게 10 trillion dollars라고 이제 시가총액을 말합니다. 이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 근데 이 회사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코인 전체 그 시총이 600 빌리언밖에 안 됐습니다. 한 20배는 최소 더 가지 않겠냐. 자, 뭐 재밌죠?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6천만 원, 뭐 김프를 포함하면 거의 3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현재 코인의 시가총액은 2.6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상승장이 다다르면 이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대비해서 저는 최소 3배에서 4배까지 10 트릴리언도 잘하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명한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 이번에 반감기 비트코인 5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다음 반감기에서는 500만 달러다. 자, 한화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비트코인이 6억에서 7억이 갈 것이다. 그 다음 4년 후는 얼마 간다? 뒤에 그냥 공을 하나 갖다 붙인 거죠. 비트코인 60억에서 70억 갈 것이다.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ETF도 승인이 됐다. 자, 가격이요. 뭐 이제 예측이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뭐 이번에 과거에는 사실 기관 투자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뭐 모르죠.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살 때도 분할 매수를 하고요. 팔 때도 분할 매도가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좀 핵심 주요 코인들을 일부를 좀 남겨둘 필요도 있겠다.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2개라고 하면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좀 놔둬볼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한번 조금 남겨두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크립토컨트의 대표가 암호화폐 이 업계의 리더가 부족하다. 바이낸스 전 CEO 짱펑차오가 그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도 사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제가 컨퍼런스 하면서 이제 모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바이낸스를 누군가 크게 공격을 했고요. 지금 뭐 옷 벗었죠. 그리고 뭐 그 위약금, 그 벌금만 5조 원 이상을 냅니다.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 많이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승인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과관계가요. 조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뭐 코인 시장의 가격과 그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죠. 저는 특히 올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큰 폭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큰 폭락도 가능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블랙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뭐 정보가 되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블룸버그에서 바이낸스가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소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바이낸스 어, 미국 이용자들이 사실 어디를 써야 될까요? 블랙락, 피델리티 ETF 이거 지금 사야죠. 바이낸스 쓰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네요. 왜 누가 도대체 바이낸스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있을까요? 법무부일까요? SEC, CFTC일까요? 겉으로 볼 땐 그런데요. 이 지금 행위들로 인해서 항상 누가 큰 이익을 볼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답이 명확하죠.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이제 월가의 뭐 그들이 되겠죠. 자, 비트맥스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 신탁 상품, 이더리움의 신탁 상품의 장애물, 그러니까 ETF의 장애물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보다 이거 팔아야 될 이유가 더 많다. 이게 가령 그레이스케일이 ETF 수수료를 뭐 낮춘다고 해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한 4%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ETF 팔지 않고 보유하면 투자자는 사실상 4%, 스테이킹 수익률만큼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돼도 4%를 까먹는 셈이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 되게 불리하다는 거죠. 단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허용한다면 피델리티와 블랙록 입장에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자, 이더리움 유동성의 70%는 스테이킹을 해놓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약 30%만 보유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레이스케일의 그 이더리움 신탁 상품은 상당한 자금 유출을 겪을 수 있다. 좀 어려운데 제가 뒤에서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그 ETF 승인됐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낌새가 저는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자금 계속 유출이 됐고요. 블랙록, 피델리티로 비트코인이 많이 넘어갔죠. 이더리움도 비슷할 수 있다.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ETF 여기 지금 승인 여부에서 중요한 안건 지금 뭘까요? 스테이킹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스테이킹이 만약 거절이 되면요. 이거 하지 마. SEC에서 이거 빼 하는 순간 ETF로 전환이 돼도 그레이스케일은 그 스테이킹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3에서 4%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율을 까먹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에게 이게 안 좋은 건데요. 스테이킹이 만약 된다. 이더리움 현물 ETF 안에 스테이킹 넣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되면 블랙락과 피델리티에 유리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은 게 그들의 최종 목표는 돈이 아니라 이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통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게 통제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뭘 샀습니까? 채굴 기업의 주식, 코인베이스 거래소 주식,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승인해서 전 세계 비트코인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겠죠. 자, 월가에서 여기에서 그레이스케일까지 인수한다면 뭐 완벽한 시장 장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비밀 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얘기가 오고 가는 중일 것이다. 자, 과거에 SEC가 코인 거래소들, 뭐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US 왜 고소를 했습니까? 첫 번째,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면서, 두 번째, 이자도 줬다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송금하는 거 누구 영역입니까? 전통금융, 괄호 열고 닫고 은행의 영역이죠. 근데 SEC가 로비를 받았습니다. 월가에 자기 지금 영역을 어떻게 보면 그 침범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SEC를 통해서 응징을 해야죠. 그걸 누가 당했습니까? 거래소가 당한 거고요. 리플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 장사권, 이자로 이 돈놀이잖아요. 이것을 권리를 가져와야죠. 뺏어와야죠. 자, 빈맥스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이 스테이킹이 들어가면 아마도 그 월가의 기관들 70%는 스테이킹으로 해서 이자를 제공할 거고 30%는 이게 ETF 현물, 이더리움 현물로 보유를 할 것이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 모르는 그 환매 사태, 나 이거 이더리움 팔고 싶어 할 때 고객에게 돈을 내줘야죠. 이더리움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는 혹시 모르니까 유동성으로 갖고 있겠다. 지금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뭐 이더리움 지금 증권인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게리 겐슬러 아닙니까? 최근에는 이제 과거형이죠. 최근에는 이더리움 증권 아닙니까? 물어보면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일절 안 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의혹이 되겠죠. 자, 월가에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노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훌륭합니다. 엄청난 뭐 최우량 자산이고요. 이걸로 전 세계에 뭐 비트코인 수요를 이끌어낼 겁니다. 근데 이걸로 만족할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요, 현물 ETF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반면에 뭐 이더리움 ETF, 뭐 알트코인 ETF 여기에다가 뭘 더한다? 각종 파생 상품 ETF 펀드 뭐 탑 뭐 20 펀드 탑 30 ETF 땡땡 뭐 ETF 게임 ETF 인공지능 ETF 무제한으로 찍어서 팔 거라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자 주는 거, 배당 받는 것을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뱅가드에서 왜 비트코인 투자 안 했습니까? 투자 철학이랑 안 맞는다. 배당 없는 주식을 싫어합니다. 배당 없는 거 싫어합니다. 자, 워런 버핏이 왜 금을 싫어했다고요? 금에 투자하면 배당 줍니까? 배당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돈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SEC를 통해서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억제해왔죠. 지난 10년간. 가격이 억제가 되면요. 대중들이 살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ETF를 승인이 뭐 올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5월에 되냐, 아니면 뭐 하반기 뭐 연말에 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 스테이킹 기능을 더해서 기관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갖췄죠. 그리고 이걸로 전 세계, 지금 비트코인처럼 뭐 유럽에 있는 또는 뭐 다른 나라, 뭐 중남미에 있는 뭐 여러 나라에 있는 글로벌 자금을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 통해서 저는 흡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뭐 타 알트코인 ETF, 섹터별 ETF,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사실 시간 문제죠.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코인 매매 수수료, 운영 수수료, 파생 상품 판매 수수료를 누가 가져간다? 월가에서 가져가겠죠.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3월 19일자인데요. 피델리티에서 SEC의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하나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제공 업체를 통해서 펀드 자산의 일부를 스테이킹할 수 있다. 스테이킹 수익으로 얻은 토큰 보상은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구체적인 스폰서 업체 이름은 공개되진 않았다. 아하,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뭘 추가했다고요? 이자 줄게를 추가한 겁니다. 누가요? 피델리티가. 피델리티가 훌륭한데요. 저는 다른 업체도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할지 말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활용 점정은 뭘까요? 타 업체 중에서도 블랙락이 이 똑같이 수정안 제출하면요. 스테이킹 집어넣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자 수익을 이더리움 ETF 산 사람들 기관들에게 제공하겠다. 이거는요, 사실 엄청난 상품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자 줍니까? 이자 없어요. 이더리움은 ETF 지금 사기만 하면 스테이킹 수익까지 얹어서 주겠다. 자, 월가는 뭘 볼까요? 지금 가격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월가는 그냥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스테이킹 협력 업체가 지금 비공개죠. 지금 이름 그 업체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아닐까라고 하는 저의 이제 추측이 중에 하나죠. 자, 프로메튬이라고 하는 SEC의 적격 규제 통과한 거래소이자 수탁 업체가 있습니다. 2분기 내에 규제 적격 무슨 커스터디 이더리움 보관 서비스 출시를 예고합니다. 오는 2분기 내 2분기는 4월, 5월, 6월이죠. 이더리움 수탁을 처음으로 실시를 할 것이다. 이더리움 ETF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이 언제다? 5월 23일이죠. 묘하게 겹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다른 코인도 보관 서비스 지원한다. 이제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다른 코인들도 판매를 할 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의 수탁 업체는 사실 대부분 코인베이스였습니다. 물론 피델리티도 있었거든요. 이더리움 ETF 현물 이거 누가 보관할까요? 저는 뭐 코인베이스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전통금융 뭐 피델리티 또 들어온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프로메티움도 왠지 낄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저는 이 2분기라고 하는 게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3월 9일자 기사인데요. 3월 6일 그레이스케일과 코인베이스가 SEC와 미팅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때문에 미팅을 했다. 이 기사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개가 뜹니다. 제가 한글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현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에 대한 규칙 변경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안서에 대해서 논평 기간이 끝난 후에 미팅이 이루어졌고요. 펀드 ETF가 승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를 다뤘습니다. 사실 과거 10년 동안 비트코인 ETF는 말 한마디 없이 다 거절이 됐었거든요. 어차피 거절할 거면 이런 미팅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코인베이스가 SEC 관계자 앞에서 PT를 합니다. PT 제가 내용을 그대로 캡처했는데요. 한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ETF는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이다. 이 커머디티 베이스드라고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발칙한 발언을 SEC 회의장에서 PT로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품입니다. 이더리움 증권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됐다는 논리 이더리움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거 지금 코인베이스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 사기나 조작 위험을 낮추는
메커니즘 이미 갖췄다. 네 번째, 현물 ETF는 시장의 사기와 조작 위험성 자체를 낮춰준다. 다섯 번째, 이더리움의 감시 공유 계약. 이거 예전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했을 때 시장 조작.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낮췄다. 이더리움도 이 감시 공유 계약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이더리움 현물 ETF 빨리 승인해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코인베이스와 CME 여기에 감시 공유 계약이 이미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보고 있는 ETF 전문 업체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선물 이더리움과 현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품을 했는데 지금 선물 ETF 이미 다 승인이 됐잖아요. 이더리움 이거 선물은 해놓고 현물은 이거 승인하지 않을 근거가 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이더리움 지금 현물 ETF 이미 신청을 해놨잖아요. 선물 ETF를 굳이 다시 신청을 합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 이거 신청 왜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압박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써먹었죠. 비트코인 ETF 소송 SEC 상대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유가 뭡니까? 법원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하고 왜 현물은 승인 안 해? 너희들 이상해. 해서 그때 이겼던 논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 굳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지금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록. 지금 얘네들 뭐 했다? 이더리움 ETF 다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이걸 옆에서 보고 있는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너스 분석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모르겠다. 왜냐하면 SEC 직원이 말이 없었답니다. 어떤 특정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코인 시장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대로 상승장 끝날까요? 아니겠죠. 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올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큰 폭등도 나올 수 있고요. 큰 폭락도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겁먹고 도망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특히 올 상반기 아직 왜 큰 게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ETF를 왜 승인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뭐다? 월가에서 시장 장악이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기 거절을 지난 10년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시장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통제는 뭘 뜻합니까? 내 맘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아쉽게도 기득권, 엘리트들은 그들의 힘과 통제력, 권한으로 늘 대중들, 일반 서민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자, 엘리트들은요, 폭등과 폭락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유도합니까? 기축 통화를 일단 장악하고요. 금리를 높였다, 낮췄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GDP 성장률 이게 뭘로 굴러갑니까? 빚으로 굴러갑니다. 빚 경제죠. 빚이 있는 경제에서는 우리가 왜 연준 파월 의장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빚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금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업체들이 다 건설사들이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과도한 빚을 진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투자자 전체가 연준 의장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초저금리에서 무제한으로 찍은 돈, 괄호 열고 닫고 빚이죠.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항상 이전을 시켜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인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분들 계시겠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 한 10몇 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었죠. 무제한의 QE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벼락 부자들이 나왔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나왔고요. 이때 엄청난 포모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그들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했을 뿐입니다. 투자의 실패, 과도한 B2 영끌의 실패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벼락거지 됐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 포모에 그냥 기름통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 게 누구 탓입니까? 결국은 투자자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의 50%를 넘게 차지합니다. 이더리움은 약 16%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개 장악하면 몇 프로입니까? 코인 시장의 거의 70%를 가져갑니다. 이게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뭘 추가한다? 스테이킹을 추가하면요. 이건 기관들 돈 블랙홀처럼 아마 빨려 들어올 겁니다.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데 비트코인은 이자를 안 주죠.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사실 좀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들은 뭐 돈을 통해서 뭐 언론사도 뭐 장악을 할 수가 있고요.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인맥을 통해서 시장을 펌핑을 직접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유도할 때 일반 개미들 1억 넘었대. 자, 미국으로 말하면요. 10만 달러 넘었대. 엄청난 포모가 순간적으로 불 수 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개미들은 그때 올라탈 겁니다. 자, 일반인들이 고점에 사겠죠. 근데 계속 하늘로 뭐 우주선 가듯이 달나라 가겠습니까? 한 번씩 큰 폭락과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뭐 한다? 아까 보셨죠? 패닉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옆에서 이제 소위 능숙한 기관 투자자들, 억만장자 투자자들 뭐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옆에서 보고 있다가 또 바닥에 쓱 매수를 할 겁니다. 워런 버핏 현금 223조 들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2019년부터 달러 들고 있습니다. 그런 억만장자, 뭐 마크 저커버거, JP 모건의 지금 대표 계속 주식 팔고 있죠. 바닥에 사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우상향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손바뀜이 일어났답니다. 주인만 바뀐 거죠. 주식만 그럴까요? 부동산 코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면 낄수록 폭락도 당연히 크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들은 아주 큰 손실을 또 볼 겁니다. 기관들은 노련한 기관들 아주 큰 수익을 가져가겠죠.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월가는 뭘로 돈을 번다? 지금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까요? 아닙니다. 월가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장사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수료가 그 수익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자산 가격이랑 관계가 없어요. 자산 가격이 오르든 말든 수익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죠. 특히 가격이 폭등하면 거래량 늘어나겠죠. 그때 이제 가격이 아주 크게 폭락을 한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출렁출렁해야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수익을 더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업비트랑 뭐 사실 이론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이제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떨어질수록 뭐 패닉셀하고 또 포머에 살 거 사겠죠. 자, 이더리움의 ETF가 5월 23일에 승인이 될지 연말이 될지 자, 이건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이건 너무나 좋은 소재거리거든요. 시장의 70%를 왔다 갔다 하면 시장이 안 움직일까요? 전 세계가 들썩들썩 안 할까요? 폭등시킬 이유 제가 볼 때는 정확히는 폭등을 유도할 이유 충분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Buy the dip.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존버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거 이제 마지막에 이거 좀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올랐는데 그때부터 분할 매도로 시장을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